첫 번째 항목은요. 억울하면 승소하라입니다. 어디 얘기입니까?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이제 김천에 있는 이 본사를 이틀째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대법원 판결 난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이 오늘 오전에 이 강제 해산에 나서자 여성 노동자들이 상위까지 탈의하고 저항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습니다. 사측이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들만 이제 직접 고용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가 이렇게 됐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죠. 대법원 승소 났을 때 저희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우려하던 게 전원 다 해야지 이번에 승소 받은 사람만 하면 안 된다 막 이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조치를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된 과정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2015년과 2017년에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중에 740여 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상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지난해 9월 도로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6,500여 명 중에 약 5천여 명이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소송된 사람들의 일부를 포함한 나머지 이제 그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를 해서 사실상 해고 상태가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앞에 얘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낸 사람들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대법원은 앞서 이 74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예. 그런데 이 740여 명 중에도 자회사 전환에 이제 동의를 했거나 일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이 한 4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금 승소한 사람 중에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본관 정거에 나선 것도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사람들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이 고용계획 등등을 밝혔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300여 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 회사에서 톨게이트 수납 업무의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본사에 직접 고용된 이 300명에 대해서는 톨게이트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금 또 다른 소송들이 각자 진행 중인 1,200여 명에 대해서도 일단 자회사 전환 동의를 물은 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2년 기한인 기간제로 직접 고용해서 마찬가지의 톨게이트 수납 외의 업무를 맡기겠다라는 게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노조는 어떻게 하자는 거고요? 일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겠다는 게 이 정부 정책의 취지인 것이고 또 대법원의 판결 내용도 마찬가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불법 파견으로 이 해고 상태에 이른 약 1,500여 명 전부를 직접 고용해야 되고 또 이것도 원래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노조의 주장입니다. 예. 지금 도로공사 본사가 내놓은 일부만 선별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실려 있고 또 도로공사 측이 노동조합과의 어떤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이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방안이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다가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또 시키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노조 측은 내놓고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했고 똑같은 소송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일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측은 뭐라 그래요? 일단 이 도로공사 측의 주장은 앞서 이제 그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들이 입사 시기, 소속 업체,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일부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송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다 적용해서 직접 고용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이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불법 파견의 요소를 대거 제거했기 때문에 앞서의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직접 고용 노동자들에게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가 이것은 또 경영상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상 재량이라고 주장하는 그 업무 내용 말이에요. 그게 달라지면 근무하는 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고속도로 졸음 쉼터 등의 어떤 각종 시설을 청소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네. 도로공사 측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해고 상태인 1,500여 명의 주거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납 업무가 아닌 업무들은 다른 이제 지역에도 필요한 업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을 모두 희망지에 배치할 수는 없다.
이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 56개 지사에 분산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도로공사 측의 입장이고요. 예. 여기다가 이강래 사장은 이런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갈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될 줄 알았더니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참. 자, 시사뵙기 두 번째 항목은요. 눈 딱 감고 바다에 버릴 수밖에입니다. 어디 얘기죠? 이건 또 후쿠시마 원전? 그렇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인데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눈 딱 감고 방류해서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직접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눈 딱 감고? 그렇습니다. 허허. 이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앞으로 정부 전체가 이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것이니 의견으로 들어달라라면서 안전성, 과학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고도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린피스 등의 환경단체들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견으로 들어달라고 했습니다만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란 얘기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문제의 발언이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오염수 처리 방안은 경제산업성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고 이 결과를 국제사회에 투명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을 포함한 도쿄 주재 22개 국가 외교관들을 외무성으로 불러서 설명회를 열었고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이 지금 문제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환경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해양 방출을 반대해야 할 이제 부처의 책임자인 것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일본 정부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슬쩍슬쩍 국제 여론 떠보면서 기정사실화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다만 이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곧 다가올 개각에서 교체가 거의 확실하다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날 장관이 한번 욕먹을 얘기해주고 나간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 오염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이제 현재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전 안에서 지금 꺼내지 못하고 있는 핵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계속 투입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들은 희석 처리돼서 원전 부지에 있는 대형 물탱크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70여 톤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오염수를 담은 물탱크가 지금 1000개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 곧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2022년 8월이면 이 물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가장 비용이 저렴한 해양 방출이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가능성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잠재적 환경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우리 정부가 보낸 것이고요. 또 IAEA가 국제기구 및 이해 당사국들과 공조를 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IAEA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한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데요. 예. 일본 정부는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라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조짐이 안 좋습니다. 계속 감시의 눈초리를 더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